유니클로가 따이는 일은? 글쎄, 핵전쟁이 나서 지구가 리셋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잘해요. 안녕하세요. 고요한식당입니다. 하이. 오늘 재밌는 뉴스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 같이 보려고 가져왔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불매운동 오래 못 가, 유니클로의 말이 맞았다. 바글바글 현장. 뭐 내용은 별거는 없는데, 유니클로 지난해 매출이 6년 만에 뭐 1조 원을 돌파했고, 노제팬 사라지고서 가성비와 품질이 우선시 되어가지고 계속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제팬 운동이 2019년이었으니까 6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꺼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조 원을 넘었다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스파 브랜드라고 했을 때 뭐 탑10, 스파오, 에이세컨즈 이 정도 있을 거고, 그중에 탑10이랑 스파오가 제일 잘 되고 있고, 탑10이 거의 압도적으로 국산 중에서는 1등이죠. 나머지는 뭐 자라, H&M 다른 나라 거죠. 근데 뭐 여기를 다 제끼고 스파 브랜드 압도적 1황이 누구냐? 유니클로죠. 무조건 유니클로예요. 보통 불경기면 스파 브랜드가 잘 되거든요. 제일 효율적인, 그 가격대에 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옷, 그리고 요새 개성을 죽이고 패션계에서도 유행이 미니멀한, 상표가 튀지 않는, 로고 플레이가 덜한 깔끔한 옷들을 입는 게 대세가 되면서 스파 브랜드에 더 몰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4년 12월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 패션업계 불황에도 1조 매출 달성, 스파 브랜드는 지금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다 잘 되고 있어요. 유니클로뿐만이 아니라 다 잘 되고 있어. 유니클로가 불매 직전에도 2018년도에 1조 3,781억 원, 그러니까 1조를 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6년 만에 1조를 넘은 거예요. 머니투데이 기사로는 유니클로가 1조 602억, 1조를 이제 넘어섰고, 탑10 같은 경우도 9천억 원대 1조 달성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탑10이 잘 되는 거, 스파 브랜드들이 잘 되는 거는 경기적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그거보다 좀 더 주목하고 싶었던 게 유니클로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게 좀 더 궁금하더라고요. 바야흐로 2019년에 고요한식당도 그때 여러 가지 찝찝한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유니클로 안 사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노제팬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노제팬에 막 격렬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스파 브랜드에서 유니클로가 1황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유니클로는 안 써도 되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탑10이나 스파오 같은데 뭐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유니클로가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갔던 거였지, 유니클로 안 써도 충분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노제팬 하면서 그래 겸사겸사 국산 브랜드 쓰면 좋지 하는 생각에 탑10과 스파오를 갔어요. 히트텍 같은 거, 아니면 뭐 에어리즘이나 네이 같은 것도 그렇고, 간단한 티셔츠나 청바지 같은 아이템, 이런 것들을 탑10과 스파오를 써봤어. 그리고 그때가 사실 그 브랜드들의 굉장한 기회였죠. 또 뭐 탑10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기회를 잡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니클로를 정말 제대로 따버릴 수도 있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써보고 더 느꼈어, 안 된다는 걸. 압도적으로 퀄리티 차이가 나요. 이거는 원단, 박음새, 그리고 패션 자체에 대한 지향점, 클래스가 비교가 안 돼.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도 탑10이나 스파오가 할인을 훨씬 세게 때리면 쌀 때가 많아요. 막 경량 패딩 같은 것도 진짜 세일 세게 때릴 때는 탑10은 2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를 원하긴 하지만, 진짜 뭐 5만 원도 없어서 옷을 못 사는 사람들은, 옷에 돈을 아예 안 쓴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리에서 사. 옷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10만 원 언더에서 얼마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옷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2만 원짜리 탑10 옷을 살 바에는 4만 원, 5만 원 주고 그냥 유니클로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유니클로는 퀄리티가 그래도 탑10이랑 스파오보다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텐다드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플랫폼이 무신사에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밖에 나오지 못하고, 뭐 지향하는 바도 그건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사 스테타드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도 뭐냐? 결국에는 퀄리티. 무신사 스탠다드도 입어보면 그 돈의 그 퀄리티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가성비를 원한다, 싼 걸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유니클로, 노제팬 그래 좋아. 명분도 좋고 할 수도 있어. 지금이야 흐지부지 됐지만. 그 당시에 정말 스파오랑 탑10이 유니클로를 사장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 르메르랑 같이 하는 유니클로 U 라인, 이거는 매해 나오는 룩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속 주목해서 볼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애용하는 컬렉션이고, JW 앤더슨이랑 하는 콜라보 같은 경우도 거의 매해 나오고 있고, 요번에 청바지가 특히나 괜찮다고 하고 매해 괜찮은 아이템들이 포함된 컬렉션을 내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질샌더,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그런 패션의 영역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실용적인 의류가 아니라 패션. 다르잖아요. 같지만 다르잖아.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이랑 꾸준히 콜라보하고 패션에서 입지가 있는 브랜드들도 유니클로랑 콜라보하는 거는 자기들에게 뭐 이게 브랜드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콜라보를 하는 거죠. 윈윈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탑10이나 스파오나 사실 패션의 영역은 아니죠. 안 되죠. 진짜 베이직한 아이템 뭐 면티나 그런 거면 모르지만 패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8세컨즈가 좀 해보려고는 했지만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이 돈이면 굳이 패션을 8세컨즈에서 누리려고 하지 않죠. 차라리 그 돈이면 코스를 가거나 하지. 그게 유니클로의 힘이죠. 유니클로가 2021년인가부터 그 라이프웨어라는 매거진을 1년에 2번씩 발간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발간할까? 굳이 잡지를 왜 발간할까? 그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를 보면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그 만듦새도 그렇고 커버도 그렇고 그 룩북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누가 주도했느냐? 일본에 좀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뽀빠이라는 매거진의 전 편집장인 타카히로 키노시타, 그 사람이 유니클로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오면서 매거진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타카히로 키노시타는 일본 패션 쪽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그리고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패션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니클로로 왔다는 것 자체가 유니클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웨어, 라이프 스타일, 옷에는 가치관이 깊이 담기는데 유니클로가 지향하는 그 삶의 가치관과, 그러면 그 삶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옷을 사는 거고, 그게 패션이거든요. 단순히 의류가 아니라. 타카이노 키노시타를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유니클로는 옷을 가성비 있게 파는 브랜드지만 단순한 의류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 브랜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니클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우리나라의 스파 브랜드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특유의 좀 뭐라고 할까, 하나 제대로 하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거를 파고드는 집요한, 그게 유니클로에서 굉장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가성비 가격대를 지향하는 스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의 본질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에서 클래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니클로는 매장만 가봐도 격이 다른 거를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게 느끼죠.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나 나오는 뭐 아이템이나 색감이나. 아무튼 결국에는 유니클로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불매랑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의도는 좋았잖아요. 의도는 좋았어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게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거를 사게 되면 일본이 그 돈으로 미사일을 사서 우리나라에 당장 포격을 해서 다 죽는다, 이런 정도의 위협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거고, 어느 정도는 허상적인 것도 있었고,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없나 하는 그러한 지점이었는데, 이게 종이빨대 같은 거거든요. 약간 종이빨대도 의미는 좋고 당연히 그걸 쓰는 게 환경에 영향은 있지만, 근데 일단 카프리선 종이빨대는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목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일정 퀄리티에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요새는 퀄리티가 의도를 이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퀄리티 차이가 심하면 의도를 이겨. 결국에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뭐 정치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퀄리티가 진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본업을 잘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해야지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파 브랜드에서 유니클로가 따이는 일은? 글쎄, 핵전쟁이 나서 지구가 리셋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잘해요. 그들이 매년 내는 콜렉션을
저도 팔로우 한 지 8년이 돼 가는데 많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하는 브랜드들 너무 많이 나오지만 좀 패션적 감도를 가지고 가면서 가성비도 좋고 남녀노소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빠이.